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비자는 90일로 그대로 유지입니다. 이게 한국하고 페루하고 브라질만 90일로 유지고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30일 컷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뀌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앞으로 몇 주간 관리 얘기를 할 겁니다. 태국 콘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뭐 합니까? 인터넷을 뒤지죠. 유튜브든 또 구글이든 이런 쪽에 막 뒤집니다. 그러면 뭐부터 보냐? 콘도를 찾아요. 여러분들 콘도 찾는데 이제 내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냐면 디디 프로퍼티나 파즈와즈나 이런 데 들어가고 막 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디디 프로퍼티와 파즈와즈는 아예 다른 형태의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콘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쭉 정보들을 찾아가다 보면 현명하신 분들은요, 콘도를 안 찾아요. 사람을 찾지. 왜냐하면 이게 콘도 찾아서 답이 없다는 걸 대부분 눈치를 깝니다. 그런데 왜 콘도를 계속 찾고 다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콘도라기보다도 싸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싸게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오늘 전부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터넷 보고 나만 싸게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가 돼요. 하나는 건설사가 직접 팔고요. 하나는 중간에 판매하는 중간 회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권을 가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많으냐? 외부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게요. 거의 80%입니다. 건설사가 직접 파는 회사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건설사가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까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건설사. 나 여기 안 팔 생각하고 딱 까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드리려면 그 건설사하고 거래 안 할 거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 저는 직접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거래를 하면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가격이 시기마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유닛에 50만 밭을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그 50만 밭을 다 빼고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제시하면 그게 제일 낮은 가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회사가 있으면요. 리미트를 준 가격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신 분들이 가격이 다르게 사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가격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방콕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외부 회사가 하는 콘도들을 다 제외하고 직접 거래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특정한 한 건설사에서 다른 한국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래 산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래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업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년 살아갖고 부동산 계약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뭘 합니까? 모르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산 게 아닌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 그게 경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싸게 살 거라고 콘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제가 싫으시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저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좋게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8년 전으로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8년 전에 제가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라는 겁니다. 그게 거절의 멘트였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이 중간의 회사들이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판매를 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있죠? 브랜치들이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협력 업체들이 다 있어요. 보통 인터넷 뒤져보시면 태국도 팔고, 말레이시아도 팔고, 캄보디아도 팔고, 필리핀도 팔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개발해서 그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콘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수급하는지가 다 나와 있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방콕에 옵니다. 그러면 오는 김에 거기만 연락 안 하겠죠. 왜?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락합니다. 그래서요, 가격 맞춰봐요. 제가 이거 너무 싫어서 더블로 하는 사람들 안 받아요, 저는. 왜? 나는 건설사에서 나온 가격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 하도 많이 겪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면 콘도를 봐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기는 중간에 회사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JLL 같은 데서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아속 근방에 호텔을 잡아줍니다. 5만 원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그 다음날 콘도를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에 관계된 콘도를 다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하면 5만 원 돌려주고 계약을 안 하면 그냥 5만 원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딱 한 번. 한 번 하고 나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받아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 너희 회사는 작아서 못하겠다라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를 바득바득 깔았습니다. 왜? 저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 체계는 그때에 비해서 바뀐 게 없습니다. 관리의 디테일이 바뀐 것일 뿐이지 관리 체계는 제가 처음에 세워놨던 거하고 바뀐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한테. 3개월 후에 연락 안 될 거다. 사장님이 3년 후에 짠옷 받으러, 그러니까 등기 받으러 올 때는 그 사람들하고 연락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분 연락 왔었어요. 그분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당시에 너희 회사는 작은 회사다 했던 사람들 뒤에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분들은 정말 속 보이게도 저한테 어쩌면 관리 좀 해달라.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뭐라고 했냐. 저희 회사 고객 아니면 관리 안 해준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돈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살을 깎아 먹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차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보고 작은 회사라고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시스템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관리를 할 수 있다. 정말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죠, 다시? 그 사람들 뒤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 칠 때 직접 해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을 제대로 겪고 한 사람 몇 명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안 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 콘도를 샀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내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요, 에이전트는요 전부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커미션을 받아요. 저는 제 회사로 커미션을 받겠죠. 세금 내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 사이트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요, 리크루팅 보시면요, 그냥 에이전트 막 뽑는 거예요. 교육 몇 번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를 하면 건설사에서 나오는 돈의 65%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고객이 되지도 않는데 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임대 나서 임대 수수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고객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분양을 샀다가 3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죠. 그럼 뭐가 옵니까? 옛날에는 편지도 한국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편지 보내는 회사는 적고 보통은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메일이 가면요, 제 고객들은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 분들 중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돈부터 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에 써져 있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내면 할인을 얼마 해준다. 그 덜컥 내면요, 할인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받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 집이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계약서 써준 대로 완벽하게 다 구현돼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덜컥 돈을 내고 등기를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되기 전에 그 집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 확인하고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 업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업체를 얘기를 하면 그 업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싼 콘도들은 전부 다 AS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돈 주고 해결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고장났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미리 최대한 잘 고쳐놔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도 문제 생겨요. 콘도가 쌀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 업체를 불러서 보고서를 전부 다 씁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보고서를 다 써야 돼요. 그대로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3년 후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시 회수해서 어디선가로 회수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하는 이 방 고치는 걸 계속 딴지 걸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외국인한테는 드물지만 태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갖고 콘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등기를 치기 전에 대출을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설사가 이 고치는 걸 차일피일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콘도 산 사람은 큰일 나죠. 그런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하면 아는 건설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고쳐지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미얀마 지진이 있었잖아요. 미얀마 지진이 있으면서 건물들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갔습니다. 그래서 집들 가보면요, 전부 다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전부 다 금이 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외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벽까지 그렇게 되면요, 그럼 건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기둥형으로 짓기 때문에 내벽까지 박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외벽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쩍쩍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건 어떤 건설사는요, 오래돼서야 수영장 공사에서 올 상반기에나 오픈한 데 많아요. 아직도 못하는 데도 많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콘도가 굉장히 비싼 콘도예요. 한 20억짜리 콘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AS 기간이 평생이에요. 비쌀수록 깁니다. 그런데 집에 물이 새요. 우기에. 새 집인데 물이 셉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이 있는데 물이 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료가 10만 바트이 넘어요. 그런데 물이 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보장해준다고 했던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희들은 처리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송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도 다 있고요. 법무사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왜 제가 변호사가 있느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자 해놔야 되잖아요. 유언장 말이 이상한데 유언장 써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있는 겁니다. 제가 방콕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콕 바깥에 있는 변호사님 구해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송이 걸렸을 때 소송에 대한 것들 준비하고 얘기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갖고 그 얘기 해야 되는데 통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하고요. 제가 10원짜리 하나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해요, 그분한테. 저는 지진이 나서 콘도에서 물이 셀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콘도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짜리 보장이 돼 있으면 건설사에서 의뢰해 줄 거라고 다 생각하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이 회사가 돈이 없네. 빨리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돼요. 그 소송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다시 뽑아가지고 변호사가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돌발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작다고요? 회사가 크면 이런 거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날 제 고객하고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저 고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보고. 처음에 큰 집을 샀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니까 못 믿어가지고 작은 집 사가지고 후회한다고.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 얘기 하십니다.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제 고객 아니면 방콕에 그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요, 식당 주인 몇 명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도 제가 부동산 하는 거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몇몇 안 돼요, 두세 명?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제가 고맞으신지는 몰라요. 딱 한 분 알아요, 딱 한 분. 요즘 이사를 가갖고 거기 가지도 않아요, 또.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유학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8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왜 부동산이 없느냐?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땡깁니다. 딴 일이에요.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돈이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회사가 작다라고 하는데 회사 법인 유지하려고 하면요. 법인 유지비만 거의 5천만 원 들어가요. 법인 유지비만 5천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미친 듯이 일하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여기서 일 안 합니다. 한국 가서 일하지. 제가 아침 6시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고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여기 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는 돈에 대한 그게 없어요, 더. 왜냐면 제 와이프가 집에 갈 때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돈을 안 벌었어야 된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한국에서 바쁘게 살았을 때는 하루에 퇴근하고 나면 두세 시간밖에 안 보잖아요. 그때는
서로 성격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돈에 관심이 있었으면,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면요, 이런 식으로 사업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관리비 다 받지.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거래할 때 제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고객한테 있으면 제가 큰 소리 칩니다. 왜? 제가 그만큼 해주니까. 제발 여러분들 있잖아요. 콘도 싸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콘도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 거지 어떻게 싸게 삽니까? 싸게 사는 건요, 리세일 콘도나 싸게 사는 거예요. 리세일 콘도나.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 있잖아요. 이 유튜브요, 많이 안 봐도 돼요. 아시는 분들 다 알아서 저한테 삽니다. 근데 아직도 본인이 잘못 사놓고 잘못 산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요, 팔 때도 제가 못 받아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 드릴 텐데, 임대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피자 없는 사람 안 받아요. 그냥 일반 에이전트한테 얘기하잖아요. 온갖 인간들 다 데려옵니다. 그냥 넣어요.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흡연하는 사람도 안 받아요. 저는 뭐 남부 유럽인들, 프랑스, 이태리 이쪽 사람들도 아예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아예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임대 받을 수 있는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싼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물건 빼고는 더 이상 한국인 임대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임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받는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시였습니다.